수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쉽게 가능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먼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은 변형점 진수 조건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죠? 3 플러스 x 0보다 크다. 두 번째 6 마이너스 x 0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죠. 하나만 완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처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다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2하고 2니까 좌변의 수식은 어떻게? 로그 2가로에 3 더하기 x에 6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로그 2. 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일부러 밑을 맞추는 거니까 얘가 로그 2에 얘가 7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2에 27에 14로 언급되지 않겠냐. 그럼 결과적으로 밑이 동일한데 문제는 뭐야? 이 부등식 밑의 범위가 지난번에 지수와 동일하게 증가 범위, 즉 1보다 크다면 3 플러스 x, 6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진수가 14보다 어떨 것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밑이 같았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18 플러스가 3x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2차 부등식의 해석만 예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x가 요 계산 과정을 중간에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요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요것만 풀었더니 이건데 우리는 진수 조건이 요거였기 때문에 이거의 교집합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았던 요 범위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요 범위 하나, 4 이상의 요 범위 하나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저게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2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2 발생하고 4가 발생하고 5가 발생하고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나오죠? 네, 4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턴 자체는 변형전 진수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챙기기에는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변형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5번 문제 하나 건드려 드렸고요. 이제 저는 4점짜리 문제 맨 마지막 번 하나만 잠깐 같이 한번 보죠. 수능 스타트 맨 마지막 4번 문제. 이거 좀 봐볼까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표현상에 보니까 그래프하고 선분이 뭐 한다? 만난다 그랬어. 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봐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2였죠? 여기가 6이었죠. 자, 참고로 원래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기본꼴입니다. 2x가. 평행이동했죠. 정확하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 이게 만난다 그랬거든. 만난대.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더 줄여서 다시 한번 요 아래쪽만 좀 보면 여러분이 일단 이 정근선의 형태를 먼저 고민해야죠.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y축에 있으니까 요렇게 긋겠죠. 요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봐봅시다.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y축은 했고요. x축의 평행이동에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계속 가겠죠. 대신 정근선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겠죠. 그럼 결국엔 만났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만나요? 직선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선분하고 만난다면 그 경계가 되는 게 있지 않겠냐 이게 어디겠냐? 당연히 이쪽 지점 하나와 어디? 이쪽 지점 하나. 네, 이 두 개가 결국에 경계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점을 대입하면 되죠. 얼마죠? 0,6이요. 0,6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6은 2의 a승 마이너스 2. 그래서 얘 넘어가면 8은 2의 a승. 그럼 얘가 2의 3승이었으므로 요게 a가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는 경우다. 간단하네. 평행이동에 관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얘가 2,0을 지날 때더라. 그럼 어떻게 되냐? 0은 2에 얘가 2 플러스 얘가 a승 마이너스 2더라.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2의 2 플러스 a더라.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상태인 거지. 그럼 만난다는 것은 아마 요 사이 값들은 요것보다 크고 요것보다 작은 값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 5개가 정답이 되지 않겠냐. 이게 4점짜리로 방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려볼 수 있을까가 이 내용의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능 스타트 제가 일단 두 문제만 풀었는데 아직 하나만 더 볼까요? 이 6번을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코멘트를 좀 다는데 색칠을 그냥 함으로써 반복되는 걸 그냥 바로 쳐버릴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단 잠깐만 조금 더 키워드릴게. 자, 이렇게 돼 있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쫙 만난다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딱 봐봐라. 로그 밑이 똑같잖아요. 근데 밑을 볼 때 이게 증간의 감소냐가 매우 중요한데 요 범위야. 진우야, 이거 증간이 감소니? 감소 범위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해석상 얘가 위고 얘가 아래에 있으면 된다를 보는데 너네가 자꾸 문제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원래 뭐라 그랬어? 로그 방부등식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진수 조건이에요. 변형하기 전에 진수. 뭐였죠? 이거 0보다 크다, 이거 0보다 크다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제가 진수 조건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진수 조건이라는 게 뭐죠? 일단 첫 번째 fx에 있어서 진수 조건은 요 파란색이에요. 색칠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요 파란색이에요. 요게 fx의 진수 조건입니다. 맞죠? f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위쪽에 그려지는 거. 두 번째 gx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gx다라고 하는 게 뭐죠? 0보다 크다.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0보다 크다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와 2보다 큰 범위, 그게 fx의 범위였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그게 gx의 범위였어. 혹시 공통된 범위 찾을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공통된 범위. 파란색과 초록색이 같은 범위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가면 되죠. 그래서 진수 조건은 이걸로 먼저 찾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진수 조건 하에서 이제 뭘 보죠? 요거야. 위, 아래. 이것만 판단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gx가 위쪽에 있었던 게 어디 있었죠? 여기 아닌가요? 그죠? gx가 직선이고 저기 fx가 곡선이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어낸 이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냐면 4보다 작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답을 구하는 건 이거겠죠. 이 조건 하에서 이게 풀려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연립하겠죠.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세 개가 색깔이 겹치는 파트를 다시 한 번만요. 등호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정수 x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3 더하기 4로 진행되면서 저쪽 논증이 완성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저거를 또 어떤 분들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fx를 여기 이거랑 이거의 절편을 활용해서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실제로는 이런 조건들을 반드시 그냥 그래프적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 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조심할 거는 밑이 2분의 1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라는 거에서 부등호방의 반대로 반드시 바뀌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 변형전 진수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그 방부등식은 실은 밑은 거의 대부분 같게 주거든요. 같게 주면 항상 변형전 진수 조건을 로그 방부등식은 꼭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넘기고 혹시 수능 스타트에서 좀 안 풀렸던 거 있으세요? 해봤던 것 중에서 4번 문제? 그럼 4번 한번 같이 한번 보죠. 4번 볼까요? 자, 이것도 로그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뭘 생각해야 돼요? 변형전 진수 조건이에요. 항상 그것부터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을 그냥 순서대로 보면 요게 진수, 요게 진수, 요게 진수. 어차피 진수는 여기 숫자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럼 범위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진아야, 이제 안 깨울 거야. 너를 깨우는 순간 전체 흐름이 깨져서 네가 알아서 일어나. 컨셉 바꿔. 너 항상 수업 초기에 15분 동안 좀 그래. 응? 자, x가 0보다 크다 일단 달아놨고요.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미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얘가 조금 많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숫자의 구성들을 한번 잠깐 봤더니요. 2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는 다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x라는 문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분리하려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부터 갑니다. 로그 5의 8 더하기 로그 5의 x로 구별이 가능한데 로그 5의 8을 우리는 2의 세제곱으로 먼저 차근차근 갈게요. 그 다음에 얘가 로그 5의 x라고 분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의 가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좀 가로를 쳐고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줄게요. 그 다음에 로그 5의 4도 우리는 2의 제곱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5의 2x라고 하는 건 당연히 로그 5의 2에다가 로그 5의 x란 느낌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여기는 로그 5의 2에 마이너스 로그 5의 x라고 진수의 요 나눗셈을 뺄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느낌은, 저는 그냥 이렇게 볼까요? 원래 그냥 다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거를 그냥 라지 A라고 치워놨게요. 일단은 편의상. 왜? 워낙 그게 많이 반복돼서요. 네, 요걸 A라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제가 B다라고 할게요. 여기 로그 5의 2면 B다라고 잡을게. 그러면 요 수식을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3B 더하기 얘가 A 마이너스 중괄호 가로에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얘가 2B 이렇게 혹시 쓰면 내가 알고 있던 문자가 2차 구조로 확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선생님 3B 더하기 얘가 A가 여기가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얘가 A의 제곱이었던 거거든요. 얘가 2B까지. 그러면 정리 좀 해보자. A제곱 더하기 얘가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얘가 B제곱 이퀄 제로다. 이렇게 일단 모양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모양이 아직 이상하죠. 그런데 얘가 재미난 게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1, 1에 B에다가 1 마이너스 B 이렇게 가면 1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즉 A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B가 되거나 A의 입장에서는 B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가 0이다 이거고 A 더하기 요거다 이렇게 돼요. 여기만 이제 해석하면 끝나요. 자, 가볼까요? 그러면 A가 뭐였죠? 로그 5의 X였고요. B가 뭐였죠? 로그 5의 2였던 거죠. 근데 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로그 5의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어서 첫 번째 x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을 이쪽에다 올리면 어떻게 되죠? 로그 5의 x가 로그 5의 2,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던 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로그 5의 2 마이너스 로그 5의 5로 수정하시면 로그 5의 5분의 2가 되어서 이거랑 이게 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x는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답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하고 2분의 1이 되는데 모두 다 진수 조건을 완성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조금 표현이 좀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덧셈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2가 9로 가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답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나 반복되는 구조가 로그 5, 2와 로그 5x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저는 그냥 치환해서, 왜냐면 너무 모양이 안 이뻐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자. 또 괜찮으세요? 다른 거는? 좀 짰지?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교재를 한번 다시 들어가서 뒤쪽 부분 좀 몇 개를 안 풀었어요. 지난번에 안 풀어서 그 뒤쪽을 그냥 연결할게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네, 거기 48쪽에 5-2번 48쪽에 5-2번 그 다음에 6-1번 그 다음에 7-2번 이렇게 세 개만 한번 관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2번 때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거 이제 보자는 목적성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워크북에도 이게 있었을 거라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 달고 갈게요. 자, 보십시다. 이 식으로 보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 밑변환 공식이야. 그러니까 A의 로그에 B의 C다라고 하는 형태가 A, C의 위치가 바뀌어서 C 로그에 B의 A가 같다라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봤더니 요 구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쓰잖아요. X의 로그 3이라는 형태가 A가 되면 이 주어져 있는 요 형태도 A가 되더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돼요? 여기 3하고 X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얘도 A가 될 것이고, 그럼 결과도 얘는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7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A의 형태는 얼마? 3이 되는 형태가 되고 A의 형태는 9가 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러면 그 A라는 놈은 뭐라고 잡았습니까? X의 로그에서 그냥 3의 로그 X라 씁시다. 뭐 상관없겠죠. 3의 로그의 X, 얘도 3의 로그의 X로 다시 되돌려주게 되면 이때 로그 X는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로그 X는 얼마? 2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X는 상형 로그였기 때문에 1이 되려면 10이 되고,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110, 여기 오른쪽 3번에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110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 밑변환 공식 중에 하나였던 요거를 가져오시면 치환 구조가 조금 더 보일 것이다. 요거를 지난번에 안 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드립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에 6번의 라인에 있었던 6-1번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6-1번도 그러면 컨셉이 뭐냐라고 봤더니 치환이에요. 지금 치환을 생각보다 많이 쓰네. 맞아요. 모든 함수는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함수로 다 되돌리는데 그게 대부분 2차 구조예요. 여기 보자. 여기 짜잔. 어떻게 돼요? 요거 이게 A가 되죠. 그럼 요거는 치환이 전부냐? 아니요. 치환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써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보통 알파하고 베타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X는 알파 베타라고 쓰죠. 그런데 우리가 치환을 할 때 이 문자를 A로 변화시켜버리면 이 X 값이 갈 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여기다가 근의 형태를 치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게 A가 저거였으니까 요 근은 뭐가 되죠? 로그 루트 2 알파가 되고, 하나의 근은 로그 루트 2의 베타가 되더이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8이다라는 힌트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라는 거잖아요. 아니, 진수의 알파하고 베타가 곱셈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로그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더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로그의 루트 2에 이 두 개를 덧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데, 근데 이거 두 개를 덧셈한다는 건 두 근의 합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근각의 수관계? 요게 K구나. 이렇게 들어간 거지.
다시 요게 알파 베타면 이거 치환할 때 근도 치환이 돼야 되고 곱이 8이면 로그의 덧셈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형태의 이 알파 베타는 이미 여기 속에서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밑이 루트 2인 경우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8을 루트 2에 관한 구조로 바꿔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8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을 것이고 요 2다라는 건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지? 루트 2의 6제곱이 되겠지. 아니면 원래 그냥 2의 2분의 1씩 뭐 벗겨내도 되겠지만 그냥 밑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그럼 결과도 이 K는 얼마가 됐어요?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아, 내가 지수로그 방정식에서 대부분 치환 구조인 건 맞지만 문제는 근에 관한 표현이 나왔을 때도 치환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로만 가시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가 풀렸다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여기서 진수조건 안 씁니까? 원래 써야 돼요. 0보다 크다. 예, 전제가 쓰지만 특별하게 이번에 X값을 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는 문제 없었던 걸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자, 7-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열 쪽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학 혹은 방학 첫째 주 정도 끝나고 나서 AS는 다 해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이 문제집이 100% 이해되는지 다 풀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풀리면 불러다가 풀리고 안 풀렸으면 불러다가 풀리고 해서라도 무조건 다 끝장을 냅니다. 그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강의 가장 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주에 하는 삼각함수만 정확하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 수업의 목적이 그거야. 삼각함수의 각변환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수능적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였지? 잠깐만요. 갑자기 누가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수업 들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미리 삼각함수를 해줬고요. 제가 올해 6월 평가원 고3 모의고사 평가원에 갔더니 시험지를 하나 이렇게 줘봤어요. 그 문제를 풀어봐라 그랬더니 풀더라고요. 맞아요. 고3 거 하는 거나 지금 여러분 하는 거나 내용은 똑같이 제가 맞춰드릴 거고 고3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들도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 때는 아마 그거 위주로 뽑아서 푸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 수학은 어차피 수능 과목이잖아요. 수능 과목. 현재 고3이 보는 수능 과목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AS는 무조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대한을 다해서 열심히 교재 풀어주시고 뭐 제가 혹시라도 안 풀고 넘어갔던 거 여러분이 알아서 쭉 다 메꾸세요. 메꾸시다가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7-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이차항의 수가 마이너스인 fx가 있다. 오케이. 갑자기 이 단어를 주네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가 2 플러스 x고 여기 2 마이너스 x예요. 그럼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달라요. 뭐죠? 대칭입니다. 대칭입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선대칭인 겁니다. 어떻게 되죠? 2차 함수 그랬죠. 대가리가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요. 그럼 얘가 2였고 얘가 2 더하기 x의 좌표고 여기가 2 마이너스 x의 좌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모든 실수, 즉 정의역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요 점의 좌표가 2 플러스 x, f의 2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좌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의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x, f의 2 마이너스 x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정체는 대칭인데 그 기준이 누구다? 2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더 써볼까 그러면? f의 알파 더하기 x, f의 베타 마이너스 x. 그럼 이것도 대칭 똑같은 대칭인데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기준점이냐? 바로 네, 이렇게 한번 좀 써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부호가 다른 경우 대칭인데 요거랑 요거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중점 역할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x 2만에서 더한다면 2로 나누면 2였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x 베타 마이너스 x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 직선에 관한 선대칭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다시요. x의 앞에 부호가 다르면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기함수입니다. 같으면 주기, 다르면 대칭함수라서 그럼 이 문제를 아는 순간 이게 너무너무 예뻐져 버린다니까. 끝나버린다니까. 왜 끝나냐면 아니 2차랑 차수를 알려고 대가리 알려줬으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대칭 축도 알려줘 버려. 그럼 우리는 뭐야? 꼭지점에 y좌표만 모르는 상태.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였는데 쌤 f의 원은요 8이래요. 그죠? f의 원은 8이래요. 그럼 이거 8은 마이너스 가로에 얘가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세모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9였던 거지. 그죠? 계산해보면 이게 9였어. 아 그러니까 함수를 다 알려준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스몰 스타트에서 얘기했던 요 컨셉 봐봐. 로그 부등식이야. 첫 번째 뭐부터 신경 써야 돼? 진수 조건. 변형전 진수 조건. 반드시 뭐 이런저런 장난질 하기 전에 기본적인 진수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마이너스 3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고쳐드릴게요. 로그에 밑을 똑같이 맞춰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즉, 이 값은 얼마랑 똑같다? 지수법칙에 따라서 8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등호가 있었는데 밑이 증가범위야? 감소범위야? 감소범위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좌측의 진수, 우측의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한데 감소범위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일단 그냥 그래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2,9다라고 하는 형태, 2,9다라고 하는 형태의 요 꼭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5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을 찾으려면 f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은 요 부분만이 일단 진수가 됩니다. 요게 진수 조건. 현재는 여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fx는 뭐 했어야 됩니까? 8보다 작았어야 됩니다. fx가 8이 되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얘가 8이에요. 그럼 8이 되는 그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8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었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건 여러분 계산하세요. 얘가 3이고요. 대칭성에 따라서 1이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응?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의 숫자는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5가 진행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까지 진행됩니다. 이건 여러분 좌표를 직접 x좌표 찾으시고 8이 될 때 x좌표 찾으시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럼 뭐였죠? fx는 0보다 크면서 이거니까 그냥 이거 합쳐서 쓰면은 결국에 fx는 누구보다 8보다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 컸죠? 0보다 컸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8보다 작고 0보다 컸대. 그럼 요 사이 안에 있는 값에 색칠된 부분을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x는 여기 등호가 있었네요. 여기 등호를 표기해 줄게. 네.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x는 누구보다 커나 같다? 3보다 커나 같다?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이렇게 갔어야죠. 등호 여기가 빠져야 되니까 진수분이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정수값의 합을 갖다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정수는 0 하나, 1 하나, 3 하나, 4 하나 이렇게 4개의 값으로 언급이 되면서 다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의 답으로 완성되는 게 확인이 되죠. 철저한 대칭성의 논리와 변형전 진수 조건 정도 그리고 감소범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고난도로 올라가는 수능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이런 어떤 함수적 성질들을 더 많이 숨겨놓는 거죠. 주기함수, 대칭함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행이동 이것까지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정도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럼 여러분이 그 2학기 과정에 존재하는 함수표는 이거랑 그럼 같은 맥락이냐? 함수적 해석은 굉장히 같은. 그래서 이번에 그 함수를 쭉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MA반 월급반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거고
화목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아마 목요일 정도에 아마 함수를 이제 첫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금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 그 함수의 컨셉이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정의역, 뭐 치역, 공역 이런 표현들 계속 쓸 거라서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조금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짓고요. 자, 일단 이 책은 삼각함수는 중간에 있는데 그건 잠깐 건너뜁니다. 확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수열 쪽을 먼저 건드립니다. 네, 페이지가 88쪽일 겁니다. 오늘 하는 이 수열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단원이 왜 수원 전체 과목의 세 번째인 3단원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단원의 맨 마지막이 좀 어렵지 않았어요? 고등수학 상버전의 맨 마지막이 부등식이었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버전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순열과 조합입니다. 점수가 잘 안 나는 단원들이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처음에 접근은 쉬운데 문제를 진짜 맨 마지막에 깊이 공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수능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나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규칙성이 발견이 될 수 있다면 규칙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반드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 느낌만 딱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열하면 다 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나신 게 뭐냐면 저때 그러니까 이게 또 라떼는 말이어도 되는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동안에 개정이 그러니까 12년이니까 세 번 정도 개정이 되는 동안에는 이 수열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제 7차 개정, 8차 개정, 7차 개정, 8차? 2015 개정이 가장 최근 거니까 2011 개정이 되겠네. 2011 개정 때부터 이 수열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내는 게 뻔해졌어요. 어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원이 8단원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수열이.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등차, 등비, 그리고 등차, 등비, 변형. 이렇게밖에 안 가요. 우리가 배우는 수열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워진 거예요. 수열이. 구성 자체가. 예전엔 더 복잡한 게 많았었어요. 지금도 여기 몇 급수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뭐 등비급수 개념도 여기 있었고 막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 원리합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뒤에 한 문제 있는데 실은 그 문제가 별로 여기서는 크게는 의미는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리합계가 경제수학으로 들어갔어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복리, 그 다음에 단리 이런 개념들이 막 거기에 들어갔다면 다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계산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연금 문제, 복권을 내가 미래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 이런 것들은 다 등비 개념인데 다 분리시켜서 경제수학으로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수학이 수능 과목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조금 여기 학습 목표를 잠깐 좀 보시면 4개예요. 4개인데 웃긴 게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뭐죠?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뭐를 구할 수 있다? 합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뜻을 알고 그죠? 거의 복부시죠. 여기도 거의 복부시죠. 뭐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일반항이라는 컨셉과 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각각의 어떤 관점에서 등차와 등비 관점에서 기억하셔라. 그래서 공식은 정확하게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해보면은 공식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적어 틀리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요 개념부터 좀 설명하는데 일단 여러분 단어에 보시면 일반항이라는 단어와 합이 있잖아요. 이걸 보통 기호로 쓸 때 일반항은 보통 이렇게 보통은 씁니다. 첨자를 아래 첨자를 써서 AN 혹은 BN, C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S를 씁니다. 대문자 S에 첨자 N을 갖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익숙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한번 선행을 했던 분들은 좀 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일반항이라는 느낌을 좀 보시면 이걸 왜 일반항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첫째 항 그럼 이렇게 써요. 둘째 항 이렇게 써요. 셋째 항 이렇게 써요. 근데 반드시 이 수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이 없는 수열은 고등 과정에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 등차자, 한자예요. 같을 등자에 뺄 차거든요. 그러니까 빼는 게 항상 일정하다,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더하는 게 일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2, 4, 6, 8 점점점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일반항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첫 번째 2인 거 알고, 두 번째 4인 거, 6인 거 알고, 8인 거 알겠는데, 그럼 내가 한 199번째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걸 일일이 찾기가 부담스러운 거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문자로 표현해서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공식처럼 뭔가 만들겠다는 뜻이었던 거지. 그래야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우리 지수록으로 마찬가지, 지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정형화된 틀이 있잖아. 그걸 변형해서 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했던 것처럼 요 기본 그래프 하나를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2, 4, 6, 8 그러면 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문자는 n번째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봤더니 얘가 2n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번째다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20이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산이 굉장히 심플해지잖아요.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항은 조금은 계산을 먼저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집어넣으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프로그램, 원래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제가 항상 보는 게 수요일날 밤에 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님들 학부모에게 입시 설명회 때 제가 이제 수학과 대표 강사 이렇게 해서 설명할 때가 있으면 PPT에 반드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집어넣습니다. 왜냐, 그 백종원이 하는 행위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백종원이 뭐 하죠? 수없이 많은 골목에 있는 식당들에 가서 원인 분석해주죠. 메뉴를 좀 바꿔보세요. 아니면 뭐 식당에 청결이 좀 이거 문제인데 막 그러면서 막 화제됐던 데가 있잖아요. 그 뭐 있지? 그 홍탁집? 저쪽에 서대문구 쪽에 있는, 여러 서대문구 잘 어디 모르죠? 이쪽 아래쪽 사시는 분들은 강북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서대문구라고 저기 홍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제동. 국민대에서 조금 넘어가면 산 있는데 아는 거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되게 유명하게 화제가 좀 몇 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행위가 이렇게 딱 짚어주고 자꾸 이렇게 계속 케어해주고 안 되면 막 뭐라 하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가서 뭐야 이러지 마세요 초심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해. 나도 이런 말이야. 졸지마 뭐 이러잖아. 졸지마 이런 얘기 해줘. 야 숫자 뭐 삼각형 제발 좀 그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야 원방 좀 그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각각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1인 가게 사장들. 나는 백종원. 멤버도 비슷하죠. 백종원 가끔씩 얘기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리 뭐 참고로 백종원이 식품영양학과 나오는 사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전공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백종원의 전공을 모르는구나. 사회복지학과. 전공이 사회복지학.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근데 장교로 가서 거기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백종원은 이사장인 거 아시죠? 저기 충남 쪽인가 충북인가 충남일 거예요. 충남 쪽에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홍성 뭐 무슨 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교육 집안이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재단 이사장. 예, 그래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 나오잖아요. 사진 같은 거 안 보여. 한번 나중에 집에 갈 때 검색해봐봐. 백종원 학교 이래가지고 쳐보면 식단이 진짜 와 대박이다. 나 이런 학교 다니는 이런 느낌 들걸요. 여러분 학교하고 식단 비교해보면 되게 느낌이 다를걸요. 아무튼 그 백종원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하자. 그럼 김치찌개를 매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양념을 만들고 해서 하면 조리 시간이 길어지니까 회전율이 떨어진다. 그럼 장사가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걔는 뭐 하죠? 큰 데다가 공통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죠. 소스를 딱 만들어 놓고 누가 왔어. 그럼 여기서 이것도 정량화 시켜서 뭐 주걱 2개 해서 2개 딱 집어넣고 물 일정량 정량해서 끓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맛이 거의 균일하게 가거든. 물론
공장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 음식 중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여기 칼국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수 이미 다 끓여놓고 면만 따로 해가지고 넣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더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 식당 쪽이 사용하는 거. 매번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컨셉도. 너무 비유가 급진적으로 확 왔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능에 관한 걸 만들어 놓고 숫자를 대입을 하기만 하면 각각의 모든 항들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매번 그때그때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 뭐 신선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 그러면 일반항은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등차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등차라고 하는 컨셉은 첫째 A1, A2, AS3, AF4, A5 이렇게 가서 일반항을 지금부터 추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등차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공차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된 차이. 이걸 뭐라고 쓰죠? 일반적으로 difference, differentiation. 그래서 D다라고 하는 글자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1은 보통 일반적으로 첨자를 A1을 하도 많이 써서 얘를 그냥 A라고 보통 써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A2는 그 A에다 뭐를 더하죠? 하나의 D를 더합니다. 그럼 A3는 기존에 있던 A2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해주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요거랑 요게 동일하다 보니까 얘는 A 더하기 2D가 드러난 형태로 갔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요 AN도 그럼 잡아보게 되면은 얘가 3일 때, 첨자가 3일 때 2D가 더해지고 4일 때 3D가 더해지는 것처럼 N이면 뭐가 된다? A 플러스 N-1D가 된다. 이게 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등차수열 그러면 미수가 두 개인 거죠. 뭐 첫째 항을 알려줘야 되고 공차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잡으면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두 번째 등비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등비라고 하는 형태도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한번 잠깐 해본다고 치면, 자, 일단 등비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공비라고 합니다. 비. 저 B자가 비율, 라티오 뭐 이런 뜻이어서 얘가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첫째 항을 또 A라고 잡고요. 여기는 여기다 R을 갖다 곱한 거. 여기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었던 A2라는 놈에다가 R을 갖다 곱해야 되니까 얘가 A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더라? AR의 N-1승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얘도 만능 재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퍼가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찾으시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그럼 거기 설명 한번 잠깐 봐볼래? 등차의 일반항이 있을 거야. A 더하기 N-1D. 예전에도 한번 했을 때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뒤쪽 보시면 등비가 한 장 뒤에 있어요. 거기다 한번 좀 색깔을 한번 좀 칠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는 수열은 등차와 등비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 참고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적 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어찌보면 귀납적 추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야, 얘가 3일 때 2야, 4일 때 3이야, 5일 때 4야, N일 때 N-10 이렇게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 한 번만 잠깐 봐주시면, 여기 그 첫 번째 장에 이 오른쪽 상단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그러면 등차라는 말을 맨날 이렇게 말로써 야 이거 등차야 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쓰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표현이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n번째,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A의 n 플러스 1번째, 요거의 한 단계 전 상황은 A의 n-1번째,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그 전항에다가 뭐를 더하면, D를 더하면 얘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건 거고,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이거죠. 빼면 D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점화관계라고 그래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지만 요즘에는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아, 뺐더니 공차가 항상 일정하구나. 그럼 당연히 그 뒷장에는 공비에 관한 이야기 나왔겠죠.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여기 있죠. 뒤쪽. 어떻게 나왔죠? 뒤쪽에 점화관계, 등비에 관한 점화관계는 어떻게 나와있죠?
예분의 A가 모두 다 R로서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쓴 거죠. 나눴더니 R이다. 그리고 또는 변형했더니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관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화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 이거 등비군요. 앞에 거는 등차군요.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쉽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리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해야 되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2번 앞에 등차중앙과 등차줄 합을 잠깐 보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숫자는 일반적으로 나열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성이 있을 거다. 세 번째 그리고 아까 한 얘기가 있었죠. 뭐였죠? 아까 처음에 글자 크게 여기 한번 써드렸는데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대칭. 보실까요? 등차 중앙 뭐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항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중자를 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A라는 놈이 있고요, X라는 놈이 있고요, B라는 놈이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그럼 아까 점화관계에 따르면 뒤에 놈에서 앞에 거를 뺀 놈, 뒤에 놈에서 앞에 거를 뺀 놈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항을 찾으려면 이 X라는 놈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X를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잡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이었고 만약에 얘가 13이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이 X는 등차의 관점에서 더한다면 2로 나누니까 얼마? 8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등차 중앙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등차 중앙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EX는 A 더하기 B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걸 좀 변형해서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에 덧셈 과 같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확인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등차수의 합을 먼저 설명하고 차근차근 등비로 넘어갈게요. 그럼 등차수의 합 공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얘도 대칭인데, 참고로 이거 대칭이라는 의미는 요거하고 요거의 가운데 지점이라는 의미의 대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대칭. 자, 그 다음에 등차수의 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저거는 수학자 가우스였나요? 가우스의 일화에서 비슷한 컨셉이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가우스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야 1부터 100이 얼마냐? 다 나와 얼마냐? 5050이야. 순식간에 답이 나왔다는 거죠. 3초 만에. 야 너 어떻게 알았어? 한번 설명해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설명한 그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실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런데 어떤 논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A1이라고 참고로 일단 기호부터 설명할게요. 요 SN 있잖아요. SN의 표현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단어가 얘부터예요. 무조건 시작은 첫 번째 항부터 덧셈이 되어 있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덧셈이 빠짐없이 자연수의 그 숫자의 증감에 따라서 A1, A2. 그래서 우리가 이 SN을 본질적으로 쓰면 A1, A2, AN까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SN이라고 하는 이 SN이라는 합공식을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써보자. 그럼 지금부터 얘를 표현을 한번 잠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SN이라는 형태를 첫 번째를 A라고 줄게요. 그럼 A2를 A 더하기 D라고 줄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 항을 뭐라고 줄 거냐면 L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 앞쪽 상황은 점화관계에 따라서 L-가 D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last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쓰는 거죠. SN을 한 번 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L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L-D라고 쓰고요. 점점점 A 더하기 D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A라고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변변끼리 양변을 덧셈을 하게 되는 순간 좌변의 형태는 ESN이 등장하고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L이 나오죠. 얘랑 얘도 A 더하기 L이 나오고요. 여기도 A 더하기 L이 나오고 여기도 A 더하기 L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쌤 여기는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n개잖아요. 우리가 2를 5번 더할 때 2 덧셈하는 거를 2 곱하기 5로 쓰는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ESN이 이랬다면 2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합에 관한 공식이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어떻게 등장했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신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나눠줘. 이거 항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1부터 만약에 100까지, 1부터 100까지 가는 과정은 어떻게 했던 거죠? 2분의 항의 개수가 100개, 첫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100,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니까 5050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항을 항상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얘네들을 좀 바꾸기 시작하죠. 어떻게 바꾸죠? 2분의 n 가로에, 잘 보세요. 요 L은요, 라스트인데 그게 실제로는 뭐랑 같아요? 위치가 AN하고 같죠. 뭐죠? 등차 수열의 일반한 것 같아서 얘를 A 더하기 n-1d로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2분의 n 가로에 A랑 A 이렇게 2A 더하기 n-1d더라. 이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아래 하단부에 공식이 두 종류 있었을 거예요.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공식과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그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등차수의 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공식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제부터 의미 파악이라는 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 파악을 할 거냐? 여기 오른쪽 한번 잠깐 봐보실래? 여기 L항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여기 L항, 여기 보이세요? L항, 여기 옆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여기다가 몇 개만 좀 잠깐만 보자. 몇 개만. 한 두 종류만 그냥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에는 일반항을 일단 써봐요. 그러면 얘는 혹시 n에 관한 내림차수를 쓰면은 혹시 dn 더하기 a-d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에 관한 1차 항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 수열은 등차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n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이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죠? 공차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AN이 만약에 7n-가 3이 나왔다 칩시다. 7n-3이 나왔다 치면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공차가 7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일반항 자체가 n에 관한 1차인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 쌤 여러 가지 수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등차 등비하고 변형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n에 관한 1차 항이 우리가 공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뭘 써요 그러면? SN에 써야죠. 그럼 SN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2분의 n가로의 2a 플러스 n-1d다라고 썼다 치자. 그럼 이것도 변형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네.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네. 무슨 소리지? 여기서 nd하고 여기 n까지 곱하면 얘가 2분의 dn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소리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n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그럼 그것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정확하게 공차의 얼마값? 절반값이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SN이 만약에 3n제곱 더하기 얘가 2n-2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가정이 되면 우리는 이 자체가 n에 관한 2차식인 형태의 합공식은 등차밖에 없어요. 등비는 지수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3을 뭐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다. 2분의 d로 받아도 상관없다면 공차는 얼마일 것이다? 6일 것이다. 그럼 훨씬 더 공차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거든. 왜? 등차수의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차만 미지수인데 이 공차를 아는 순간 첫째 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n에 관한 1차씩 등차, 그리고 그 앞에 개수가 공차.
그 다음에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 형태는 기후수열이라고 하는 형태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고 맨 앞에 최고차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값이구나. 공차를 찾는 순간 해석이 무지하게 쉬워. 왜? 등차, 차라는 말이 제일 중요했던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거기다가 기록해 주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n에 관한 1차가 합은 n에 관한 2차고 대가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그 정도 느낌으로. 문제 풀 때 대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네, 지금 단순하게 등차를 내신 대비 형태로 가면 그냥 보통 공식 외워서 대입, 연립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실제 그 수능에서 출제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대칭적인 느낌으로 일단 소개를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등차는 이 정도 선에서 선생님 맨 아래 하단부에 있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등비까지 간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등비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러면? 한 장을 넘기자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여러분 표시하셨을 거고 등비중항하고 등비수 합공식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등비중항은 뭐냐?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등비를 따른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점화 관계를 그대로 한번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거잖아요. 앞에 거분의 뒤에 거 A분의 X가 X분의 B가 모두 뭘로 같다? 공비로 같다. 근데 어차피 R은 생략을 해서 써버리면 이렇게 간 거죠. 제가 X의 제곱은 A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맨날 전화 올리고 난리 나는데. 자, 그럼 여기다 하나만 써볼까요? 뭘 쓸까요? 등차 중앙.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다 등차 중앙만 내지 않고요. 등차와 등비 중앙을 같이 쓰도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같이 써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2로 나누지 말라고 했던 거. 왜? 등차는 2배고요. 등비는 제곱이에요. 그렇게 좀 약간 유사성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등비 중앙은 가운데의 제곱이 양쪽에 곱셈과 같다. 하나만 더 여기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때 이 x를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씁니다. 동의하세요? 이때 이 x를 양의 값만 얘기합시다. 양수로만 얘기합시다. 물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양수로만 얘기합시다. 혹시 여기서 뭐가 보여요? 맞아요. 오늘 월급반은 이제 산술기하를 들어가는데 이게 산술평균, 요게 기하평균이다 그래.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커 나갔다. 이게 오늘 하는 산술기하 평균의 집합명제의 맨 마지막 활용이고 화목반은 다음 화요일날 이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수학 하의 명제편의 산술기하나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등차중앙, 등비중앙이 컨셉이 같은 거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봤고요. 아래를 안 내릴 때 이거 써놓은 게 있어서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 번만 생각해 볼까? 공비는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자, 공비가 1이면 문제가 너무 쉽죠? 왜 쉬울까? 공비가 1이라는 건 뭐야?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네 번째도 A, n번째도 A일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얘는 뭐가 되겠냐? A가 n번만큼 더해줘요. 그래서 얘가 NA가 돼버리죠. 나가 되나. 그럼 1이 아닐 때는
실은 이게 아닐 거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항으로 씁니다.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를 곱했고 AR의 제곱, 점점 AR의 n-2승, AR의 n-1승까지 쓰는 게 일단 등비의 원래 정의 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할 때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1이 아닌 R을 갖다가 곱셈을 한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R 곱하기 SN으로 식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계산을 합니다. 뭔 소리죠? 첫 번째 A라는 놈에다가 R을 갖다 곱하면 AR. 두 번째 여기다 R을 갖다 곱하면 AR의 제곱이 덧셈이 되고 이렇게 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가 AR의 n-1승,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겠죠? AR의 n승.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한 칸씩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거기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죠? 없죠? 안 넣었죠, 제가. 자, 그러면 이 패턴에 해당되는 형태가 1-R의 얘가 SN. 좌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재미난 게 이게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사라져요. 이렇게 빰빠밤 이렇게 나오죠. 뭐가 됩니까? 남는 게 위쪽에 A 하나, 아래쪽에 AR의 N승 이렇게 남아서 A로 묶어주게 되면은 1-R의 N승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형태는 양변이 0이 아닌 형태로 나눠주니까 얘가 첫째랑 가로에 1-R의 N승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갖다 곱셈을 해주면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 쓸 때는 언제냐? 주로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쓰면 양수가 된다 이거예요. 전체 값이 유리하다. 그럼 이 경우는요? R이 1보다 큰 경우에 쓰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값을 활용해봐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1-R분의 A의 1-R의 N승, R이 공비, 첫째야 항의 개수. 예, 그래서 철저하게 지수구조입니다. 지수구조. 그래서 이 등비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지수를 먼저 해야 지수법칙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패턴 자체가 뒤로 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짜증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한 칸씩 밀렸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공식 가야지 그냥 무작정 막 암기만 하신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 일단 등비도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합공식 썼고요. 지금 활용에 관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바로 때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자, 앞쪽으로 한 번만 마중 넘어가서 요 개념만 설명을 더 할게요. 그러면 개념 설명은 등차 등비는 끝.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 시그마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수학적 기납법 맨 마지막 10단원은요 제가 일단 뺀다 그랬어요. 처음에도 설명할 때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그래서 근데 왜 교재에 넣느냐, 그냥 원래 교재에 있던 거 거기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은 거라서 넣은 건데 이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여러분들 아침 10시로 오잖아요. 그때 2차 개강이 돼요, 요 반이. 그래서 그때 이제 상가감수, 여러분 진도와 맞춰서 상가감수를 똑같이 가요, 요 자리에 아침에. 그래서 다른 뭐 외부생도 있고 월급반이나 화목반이 이제 방학하는 친구도 여기 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일주일 동안 하면 여러분 진도가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개강하는 걔네들은 그 다음 주에 이걸 해요. 지수로그 지수로그 여기 수열적으로 또 해요. 그래서 거기 수업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 8월 말 9월 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방학이 뭐 8월 28일? 요 정도에 끝난 학교도 있고 9월 2일 날 끝난 학교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더 일찍 다음 주에 다 계약이시죠. 그래도 이미 계약했다고? 오늘 계약했어? 그랬나? 내 날짜를 잘못 이해했네. 아무튼 계약을 했으면 월요일 날 좀 쉬겠네. 그죠? 이게 그거 됐잖아요. 참고로 우리 월요일 날 수업합니다. 내일 8월 15일 내일 광복절이죠. 제가 수업할까 안 할 거야? 해요. 네?
내일이잖아. 토요일이잖아. 네, 오늘 14일이고요. 오늘 저희 딸 생일. 저희 딸 생일. 얼굴도 못 보고 나왔네. 내일이 8월 10일 광복 대한민국 만세. 이거 아니야? 대한민국 만세. 8월 15일 광복절. 아, 의미는 알고 있는 거죠, 8월 15일. 내가 옛날에 강사생활 초창기 때 최윤호라는 학생, 최윤호라는 학생이 있었어. 최윤호. 이 친구 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진짜 국어도 잘하고 사탐도 잘하고, 참고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잘하는데 수학을 진짜 지지리도 못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누나가 그때,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5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누나가 고3인 시절에 엄마랑 아빠가 다 누나에게만 관심을 가졌어요. 소외됐던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엔 책 대여점이 많았거든요. 만화책이나 뭐 이렇게 DVD 대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얘를 케어를 못하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누나만 계속 케어하고 누나 픽업해주고 이런 걸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얘를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자꾸 이제 부모님이 써서는 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돈을 준 거죠. 맛있는 거 사 먹어,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뭐 집에서 뭐 시켜 먹어, 이렇게 이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책방에 가서 책을 빌리고, 그때 이제 만화책도 있고 판타지 소설도 있고 일반 소설책도 있지만 무슨 중학생이 소설책을 빌리겠냐. 판타지 하고 그다음에 만화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걔가 정확하게 저한테 했던 고백이 그거, 약간 과장도 있겠지만 걔가 했던 얘기 수치는 정확하게 8,000권이었어요. 저한테 했던 얘기가 중학교 때까지. 저는 걔랑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중학교 동안 2학년, 3학년 아마 2년 정도 본 것 같아요. 2년 동안 본 게 8,000권 정도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판타지 소설 맨 앞에 한 2장 정도 읽으면 결말이 나온대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사탐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수학을 기가 막히게 못했어요. 나랑 만났는데 와 진짜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가 연산이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되니까 계속 막히는 거야, 하다가도. 그래서 걔가 짜증나고 막 이래서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시험을 이제 3월 달에 보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봤습니다. 9점 나왔습니다. 걔가 그럼 열심히 안 풀었느냐, 제 시험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애의 표정이 읽혔어. 시험을 볼 때 얼굴 빨개져가지고 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4월 달에 시험이 또 있어서 4월 달에 한번 봤습니다. 9점을 받았습니다. 또요. 내가 진짜 심각한 회의론을 봐. 나의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 나 스스로 진짜 회의에 빠져서 내가 6월 달에 또 시험을 보는데 그 뒤에 중간고사 보고 책에 최윤호라는 윤호한테 얘기해서, 윤호야 진짜 강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일단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찍어야 될 것 같아. 찍었어요. 6월 평가.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이제 사탐 쪽으로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만 열심히 가겠노라고 이제 어떤 노선을 정하고, 수학은 한번 찍어봐. 찍어서 왔어요. 내가 웃으면서 학원에 들어옵니다. 되게 분위기에 36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9점이 2번 연달아 나왔는데 36점을 맞으니까 내가 더 멘탈이 무너졌겠죠. 자괴감에 무지하게 들었어. 왜냐면 찍으면 우리 보통 4분의 1의 확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서답형이 있으니까, 단답형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겠지만, 와, 이 녀석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결국에 수학을 뒤에 6평 보고 나서는 수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하고 사탐하고 이제 국어. 영어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세 과목 합산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대학 진로를 바꿨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 보면서 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진짜 느낌이 다르다. 진짜 책 많이 읽어갖고 진짜 국어 딱 보자마자 느낌이 딱 뭔지를 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그 친구 보면서 느낀 게 많아. 최윤호라는 친구였고, 걔가 학교가 어디였더라? 걔 학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걔가 머리 빡빡이 항상 머리 맨날 밀고 다녀갖고 되게 귀여운 녀석이 있었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나중에 한번 되게 막 진짜 어이없는 상황에 그거를 들으시고 되게 어머님도 되게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9점 맞았는데 뭐라고 할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반은 다른 수업 듣는 애들 뭐 1등부터 나오고 2등부터 나오는데 윤호가
이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작은 학원이어서 이렇게 막 그룹을 많이 나누긴 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같이 수업했는데 그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강사 초창기 때. 근데 그때 제가 요 설명을 그 친구한테 또 했었어요. 당연히 그때도 이 개념이 있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수업 내내 모르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때 제가 강사적 스킬도 부족했을 뿐더러 아무튼 초창기 때니까 강사 한 2년 차 때 걔를 만났으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보통 차수를 올리는 건 AN이라고 하는 게 N에 관한 1차였고 SN이라고 하는 형태가 N에 관한 2차로 올라가요. 차수가. 등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등비도 AR의 N-1씩 차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이거를 주지 않아요. 이걸 준다. SN을 주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수열 AN을 뭐 해라? 추정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가. 이 컨셉이.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써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A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봐.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자. 이게 뭐겠냐? 첫 장부터 n-1번째까지 항이야. 이게 뭐야? 이게 S의 n-1. 그러니? 그럼 얘를 넘겨봐. 그럼 어떤 식이 되지? SN이라고 하는 식에서 SN-를 갖다 뺐더니 얘가 뭐가 돼? AN이 돼.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요 식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 달려있는 이 기호들의 의미를 알아야지. n이 2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봤더니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S2에서 S1을 빼면 A2가 나온다는 얘기야. 왜? S2는 뭐니까? A1 더하기 A2였고 여기 A1 빼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냐? S의 빵이 돼버리지. 첫 번째부터 빵 번째까지 좀 뭔가 모순이 생기지. 그러니까 얘는 n은 2부터야. 그래서 n은 2부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건 SN이지 AN이 아니기 때문에 SN으로부터 우리는 A1을 추정할 수 있죠. 왜? S1이 뭐죠?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항이야.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차수가 높은 게 어떤 값이 나와 있으면 그걸 통해 첫째 항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항상 이렇게 쓰면 AN이 거꾸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오른쪽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차수가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합에서 일반항으로 가는 거꾸로 된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SN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있다고 하고 두 번째 SN을 n제곱 더하기 얘가 3n 더하기 1이라는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일부러 두 개를 뒤에 상수를 붙이냐 마느냐로 일단 결정해서 갑니다. 그러면요, SN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일단 S1을 따로 계산하세요. S1이 얼마죠? S1이 4. 오케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 하냐면 자, 참고로 제가 이 수열은 수학 1은 함수 전체라고 해서 함수. 이것도 함수예요. n에 관한 형태의 함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Sn-를 구하라라고 하면 n에다가 n-을 합성하는 것처럼 대입을 해야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절대 계산이라고 하는 걸 막 합치지 말고요. 웬만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해보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해봐요. 가로를. 그리고 나열한 상태에서 저기가 하자는 대로 얘를 뺍니다. 저기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일반항 AN이 나온다. 그죠? 일반항 AN이 나와요. 그럼 이걸 뺄 때 이거 왜 나열했냐면 n제곱 3n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계산이 조금 더 빨라져서 실수도 줄어들고. 근데 조심할 건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뭐가 돼야 돼? 2n.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 뭐라고 붙여야 돼? n은 2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붙여야지. 동의가 되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S1이 4였으니까 A1은 4다라고 써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답을 써야 돼. 근데 재미나게도 여기는 2부터 성립을 하지만 실제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어 보면 4가 되죠. 그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버려요. 원래 일반적 교과서는 이렇게 쓰고요. 일반적인 참고서들, 우리가 보통 센이나 RPM 이런 데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원래 두 번째부터 규칙이 성립한다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거는 S0를 만들지 않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쓰긴 썼지만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도 얘를 식에 흡수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간결하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게 목적.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S1을 찾고 계산하면 얘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로 SM-를 쳐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쓸게 그냥. 뭐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플러스 1은 1 하면 없어질 거냐 어차피. 그래서 식이 얘랑 똑같아요. 단 여기다 뭘 써야 돼? A1을 5라고 써야지. 이게 돼야 5라고 써야 돼. 그리고 실제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안 맞으면 분리해서 써줘야 돼. 이게 뭐냐?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얘가. 봐보세요. 첫 번째 분명히 5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두 번째부터 규칙이 성립하니까 2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8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10이 돼요. 이렇게 가요. 어때요? 여기 두 번째부터 등차를 이루죠. 첫 번째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뒤에 상수가 붙어 있는 거 훨씬 더 많이 내겠지. 그래서 보통 상수가 등차에서 상수가 붙어 있으면 두 번째부터 규칙 성립하고 첫 번째는 따로 놀아요. 근데 뒤에 상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부터 계속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아요. 자, 그 내용을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봐보자. 그 내용을 어떻게 책에서 표현했나. 그러면 개념은 다 끝나거든요. 개념은 등차 등기 쪽만 다 끝나요. 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조금만 키워서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좀 보자. 첫째, 뭐가 언급되어 있으면, 합의 형태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아까 소개했던 거 기억해주라는 게 뭐야? 이게 2분의 D죠. 한번 챙겨놓으세요. 공차의 절반값이 최고차의 개수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등차 수열에 한정해서. 등비는 아니고요. 등차 수열에 한정해서. 그러면 C가 0이다. 무슨 얘기야? C가 0이다. 이게 없다라는 것은 저기 왼쪽에 얘였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돼? 수열은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첫째 항부터. 규칙을 따르다. 여기 뒤에 상수가 없을 때는 첫째 항부터 규칙을 최종적으로 따르더라. 따로 놀지 않더라. 근데 C가 0이 아니면 무슨 얘기야? 이런 숫자가 존재했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얘가 2항부터 어떻게 쓰면 돼? 네, 미운 오리 새끼가 있더라 이거지. 응? 규칙성이 두 번째부터 수열이 성립하니까 예외적인 거죠. 어찌 보면 한정적으로 수열은 두 번째부터 규칙을 갖는 걸로 가정하자. 그렇게 그래서 1 이상, 2 이상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합에 관한 형태가 나오면 공차적인 해석을 하나 하고 SN이라고 주어지면 SM-를 빼서 AN을 잡아가는 저 과정 보시면 되고. 등비는 이게 별로 없어요. 참고로 그 등비 문제는 어렵게 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등차는요 한 100번째 항을 물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도 뭐 2의 배수 그러면 200이잖아요. 등비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공비 자리에 주로 3을 넣었다고 치자. 뭐 A 첫째 항은 2라고 줄까? 2 곱하기 3의 여기 100번째라고 해봐. 399승이에요. 계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렇게 큰 숫자를 쓰려면 로그를 반드시 맨 마지막에 물어봐요. 지수와 로그. 이게 지수인데. 그런 식으로 이 단원들이 계속 엮여 있다 보니까 지수 로그를 먼저 했고 수열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번 봐보자. 로그도 한번 섞어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등차의 일반항 기억하시고, 등차의 합공식 기억하시고, 등비의 일반항 기억하시고, 등비의 합공식 기억하시고, 마지막 Sn-Sn-1이 AN이다 라고 하는 항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다시 등차의 합, 등차의 일반항, 등차의 일반항, 등차의 합, 등비의 일반항, 등비의 합, 그리고 합과 항 사이의 관계, 요거.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일반항, 합 두 사이의 관계, 그렇게만 보시면 전체적인 논점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개만 풀면 딱 쉬는 시간 되겠다. 두 개만 풀자. 이거 한 번만 잠깐 정리해 주세요. 이쪽은 뭐 지워도 될 것 같고 저것만 놔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냐, 미운 오리 새끼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최은호라는 학생한테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설명도 들어볼래? 제가 설명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진우랑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신당동에 유명한 게 뭐 있지?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집이 있어요. 거기 원조 할머니 이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떡볶이가 그냥 일반 한 떡볶이 말고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넣어가지고 끓여먹는 즉석 떡볶이. 배고프네. 오뎅 많이 넣어갖고 먹고 파 쏙쏙 썰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해진 게 거기 할머니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원조 할머니라고 하는 마복자림자 마복님 할머니.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서울 올라와서 와 이런 게 있어? 떡볶이라는 걸 거기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최현우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스킬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SN의 느낌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마복님 할머니. 마복님 할머니의 할아버지 빼면 아들. 실제로 지금 마복님 할머니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 큰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아무튼 실제로 그 뒤에 그 본점을 이어받고 어떻게 형만 그걸 할 수 있냐 그래서 넷째인가 뭐 아무튼 뭐 그 가족들이 이렇게 지분 구조가 또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원조야 그래 막 한동안 싸웠던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야 이거는 본점이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 관계성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최은호가 이해가 안 되고 9점 맞은 게 내 탓이지 내 탓. 이해되죠? 아, 참 미안해요 최은호. 영상 혹시 준거 볼지 보면 연락해라. 내 번호 잘 아니야 그때 번호랑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번호 이 번호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연락해라 혹시. 걔도 벌써 결혼했겠다.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있겠다. 회사 다니고. 씁쓸하네요.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가 되게 씁쓸하다. 자, 두 문제만 다시. 두 문제. 자, 네. 요것도 합시다. 유제 1-1번으로 봅시다. 자, 일반적인 풀이, 두 번째, 조금 다른 풀이. 일반적인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일반항 찾아. 자, 얘 분명히 등차라는 말을 썼잖아. 엄청 땡큐하지. 그러면 요걸 A라고 쓰고 얘를 A 더하기 D라고 쓰고 얘를 A 더하기 ED라고 쓰는 거지. 얘는 A 더하기 D라고 쓰지. 얘는 A 더하기가 ED라고 쓰지. 얘가 A 더하기가 3D라고 쓰지. 그래서 그냥 그게 푸는 거야. 좌변이 3A 더하기가 3D가 6이에요. 우변은요 3A 더하기가 6D가 21이에요. 그래서 빼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15 D가 5 A가 1. 그러면 A의 12번째라고 하는 건 A 더하기가 11D. 그럼 A가 1.
그래서 얘가 56. 여기 56이 없다. 그지? 계산 잘못했나? 다시 한 번만. 뺐더니 마이너스 3D 뺐더니 마이너스 15. D는 5. D는 5. 아, 여기서 계산 잘못했구나. A가 얼마였죠? 15니까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A 더하기 11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3이니까 정답은 얼마? 52. 5번이 정답이 되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 예? 저는 이 방법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했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봐보실래? 여기 숫자의 배열을 잘 봐봐. 여기 숫자, 첨자 1, 2, 3의 배열을 봐봐. 연속적이지? 간격이 일정하게 드러나잖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A1하고 A3 더하면 뭐가 될까 그러면? 그치? 2A2.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등차중앙. 그러면 좌변의 식은 2A2에다가 A2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3A2. 맞아? 3A2. 좌변은 3A2. 우변이 6이야. A2 얼마? 2. 한 번 더 가보자. A2, 2, 3, 4가 어차피 연속적이래. 만약에 얘가 2, 5, 7 막 애매하게 떠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흰색으로 가야 되는데, 연속적이니까 2하고 4 더하면 얘가 2A3. 그럼 뭐야 얘가? 3A3. 그지? 3A3가 얼마냐? 21. A3가 얼마니? 7이지. 등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항이 아니야. 공차지 공차. 봐라. 빠밤. A2가 2고 A3가 7이야. 그럼 당연히 공차는 5. 이렇게 가지. 그럼 얘가 오면 첫째 항이 2였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A 더하기 D였는데 얘가 5니까 그럼 첫째 항 A는 얼마였어? 마3이었던 거지. 나중에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훨씬 편해. 이해되시겠죠? 일반항으로 쭉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은 등차중앙적인 요소를 자꾸 살려 생각하면 문자의 개수가 줄잖아요. 개수가. 여기는 원래 문자가 3개였던 건데 1개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공차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연립일차 방정식 풀면 대부분 다 풀리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줄이셔서 고난도로 가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뒤쪽 2-2번 봅시다. 자, 이거는 융합형, 통합형 문제입니다. 통합형 문제. 무슨 소리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를 좀 알아야 푸는 건데요. 자, 한번 잠깐 여기다 팁을 한번 잠깐 드리고 가죠. 3차 방정식 혹시 까먹었을까봐. 써볼게요. ax 세제곱 더하기가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0. 전제는 당연히 3차니까 얘는 0이 아닐 거고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첫 번째. 납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뭐였죠? 하베타 뿅뿅뿅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세 번째 다각도 곱해. 이거잖아. 그쵸? 괜찮으니까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 쉽게 갈게요. 웬만하면 쉽게 갈게. 이게 무슨 수야? 등차수야. 그죠?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값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28이 나와요. 뭐죠? 3개의 곱이죠.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빠밤 얼마죠? 28인 거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28인 거죠.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며. 뭔 소리야? 일정한 공차가 있다는 얘기지. 알파를 뭐로 바꿔? 1 더하기 D. 공차 중심적으로. 베타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서 D 더했으면 여기는 2D 더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그 공차는 전체 수열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차라는 그냥 문자로만 보면 D 여기는 2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주어져 있는 패턴은 참고로 이제 뭐 베타가 가격이 제일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게 되면 뭐가 되죠? 2D의 제곱 여기 3D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7 이퀄 제로가 되죠. 여기 28 넘어가서 마이너스 17 그럼 얘가 21에다가 얘가 9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D다라는 형태가 2분의 9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여기 조건이 안 맞죠.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이 알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분의 11인가요? 네. 9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2, 3은 여기 반대군요. 죄송해요. 얘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게 안 되고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3이면 얘는 얼마가 된 거죠? 얘가 1 더하기 3이니까 얘가 4. 그럼 1 더하기 얘가 6이니까 얘 얼마? 7. 4, 7, 28이 떨어지죠. 그럼 결국엔 뭐죠? 세근이 147이라는 거죠. 세근 147? 그럼 여기 뭐 해줘? 하이탈 구조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볼까? 그럼 첫 번째 요거에서 마이너스 A는 세근의 합이니까 짜라란 더했더니 얘가 12. 두 번째 B다라고 하는 건 뭐였어? 하메탈 어떻게 가죠? 짜잔 짜잔 웃어봐 이런 거지. 4 더하기 28 더하기 얘가 7이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얘가 39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베타 B에서 빼라 정답은 51로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등차중앙, 3차원의 근계수 공차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다음 시간에 등비 조금 더 보완하고요. 시그마로 들어갈게요. 쉽시다.